안녕하세요. 클레이튼 메이데이입니다. 7월 12일 풀 예치 42일차 버전 2고요. 카이 지금 괜찮은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에스카이 어제부터 엄청 높고 있죠. 영상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에스카이가 대략 266까지 7월 6일자 266 최고가를 찍고 나서부터 계속 주춤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풀 규모 시총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이제 100달러대로 이제 접어들었고 전에 165달러 거의 160달러가 거의 최저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2일 만에 일어난 상황이고요. 보면은 어제 예상 발행량 1000만 개 넘어가면서 이자율 대략 930에서 487까지 줄어들었고요. 그 이후에 여파로 지금 코인장 어제 기준으로는 좀 좋았죠. 지금은 엄청 안 좋아졌는데 어제 기준으로 좀 좋아지면서 클레이튼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다들 풀 예치에서 좀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오늘 새벽자 일어난 일이고요. 새벽 6시부터 클레이 에스카이 대략 8천만원 정도 나갔고 7천만원 나갔고 1억 1천 나갔고 지금 그러니까 클레이가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에스카이에서 다 클레이로 옮기는 거예요. 클레이가 지금 에스카이나 카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지금 이자율로 클레이튼 개수 늘려주기밖에 안 됩니다. 저는 294개였고 원래는 몇 개였냐? 원래는 대략 264개네요. 264개에서 계속 늘려가지고 지금 130개, 140개를 늘린 셈이에요. 추가로 저는 이것도 얻었죠. 이것도 얻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스카이는 그냥 이 클레이튼 KSP의 가격을 늘려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자 수익을 받아가지고 테더로 바꿔 놓으시는 분들 말 그대로 그냥 현금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결국은 현금화를 하려면 에스카이 가지고는 현금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클레이튼과 KSP로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주체가 이 KSP와 그러니까 에스카이랑 카이랑 같이 페어 예치가 되는 그 반대의 코인에 집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자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드니까 결국은 이 자금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도지코인, 도지데이 얘기했을 때도 그렇잖아요. 이미 도지데이 다 알 때쯤에는 이미 도지가 거의 다 올랐었어요. 근데 도지데이가 끝나고 나서 800달러 다시 찍으러 또 가긴 했었죠. 뭐 거의 1000달러 간다고 했었으니까 1000달러가 아니죠. 0.06에서 거의 0.4달러를 찍고서 도지데이 끝나고 엄청 하방 찍다가 결국 한 번 더 쳐서 1달러 갈 것이다 라고 했지만 0.8달러를 갖고 간 다음에 결국 떨어졌어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들어올 사람들 거의 다 들어왔다 이거죠. 그러고 풀 수익률은 지금 들어온 사람들끼리만 잡아먹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단일 예치에서 엄청 떠나갔죠. 어떻게 보면은 단일 예치 개수가 제가 알기로 5,550개, 55,500개. 그러니까 이전에는 얼마나 더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론 이때 아마 상승률이 그러니까 이 단일 예치의 상승률이 엄청 줄어들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밖에 없는 현상인 거죠. 결과적으로 또 뭐를 얘기하고 싶었냐? 너무 급작스럽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문이 막혔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카이플 보면은 얘도 이자율이 줄어들고 있고 얘도 이자율이 반토막이 났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유일한 장점은 가격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최저점이 168달러, 166달러 정도 됐었는데 지금 195달러까지 됐으니까 가격 괜찮네 라고 해서 추가로 더 넣을 사람도 있을 거고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뭐 유튜브를 보거나 뭐 플라이스 차트를 보고 나서 가격 나쁘지 않네, 이자율도 나쁘지 않네 라고 하고서 들어올 수는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만약 상승장이 온다고 치면은 결과적으로 이 에스카이랑 같이 페어 예치되고 있는 얘에 대한 가치가 지금 올라가는 순간 이 개수는 줄어들고 에스카이는 개수가 늘어날 텐데 에스카이는 1000개를 주든 10,000개를 주든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어요. 뭐 나중에 해가지고 뭐 이 풀 예치를 다 뽑았는데 에스카이를 위스드로우를 한 다음에 위스드로우를 한 다음에 빼고 나서 가치가 올라주면 솔직히 상관없는데 지금은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했듯이 클레이랑 KSP의 기준으로 예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저는 들어갔던 시점이 좀 너무 까마득하고 너무 어처구니 없는 금액이긴 한데, 저는 손절 라인, 그러니까 익절이라고 봐야 되긴 하는데, 손절 라인을 지금 이 가격 기준에서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10,000에서 15,000달러 벌었으면 5,000달러 벌었으니까 50% 먹었으니까 웬만하면 여기서 뭐라고 해야 돼?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그러고 아니면 이게 원금은 버리고 원금은 다시 KSP로 다 바꾸고 이자 수익률로 받아낸 거를 남겨서 그나마 욕심을 좀 부려본다면 여기서 수익을 좀 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떠들었는데, 아까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 이거 한번 계산을 넣어봤는데, 전일 대비 이거 보면은, 전일 13만 개였고, 13만 5천 개였어요. 하루 에어드랍 발행량이 32,870개란 말이에요. 32,870개인데, 여기서 그 외에 풀 예치로 1960개가 더 더해졌는데, 시총은 줄어들었어요. 왜 그런지 솔직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계산식은 나쁘지 않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보면은 전일 대비 1196개가 더 들어와서 시총이 심지어 늘어났는데도 에스카이 코인 가치는 줄어들었어요. 어차피 뭐 이 시간대, 이 날짜에 어느 시간대에 골랐었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게 기준 가격이 이 가격이니까 그닥 별로 달라지는 게 없고, 제일 어처구니 없었던 시점이 뭐냐면 거의 3,000개 들어왔을 때 이때는 가격이 올랐네요. 이때는 가격이 계속 올랐는데 이때는 3,000개를 더 샀는데도 불구하고 전일 대비 거의 6,000, 5,000 얼마 아니죠? 이거죠. 6,000개 정도가 늘어났는데도 심지어 시총은 줄어들었고 가격 가치는 하락을 했습니다. 전혀 이해를 못하겠는 부분이고, 심지어 마이너스 전일 대비 덜 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3,287개를 에어드랍을 해줬는데 에어드랍 된 거에서 사람들이 팔아 제꼈는데도 에스카이의 가격은 올라갔고 시총도 올라갔습니다. 이거에 대한 계산법 혹시 아시는 분 댓글 적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희망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죠. 이게 반토막 이자가 발행량이 12,000이래. 1281%. 이거 녹화 뜨고 있나? 녹화 뜨고 있구나. 1282%였다가 예상 발행량 바뀌자마자 거의 한 반토막은 아니고 50%, 그러니까 이게 1.5, 그러니까 1.00에서 0.5로 줄었을 때는 50%가 줄었지만 여기서 여기 줄었을 때는 33%가 줄었죠. 그러니까 이자율도 아마 33%가 줄었기 때문에 1281에서 752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이자율은 올라가죠. 제가 알기로 발행량 곱하기 어쩌고 해가지고 발행량이 올라갈수록 이거가 높아진다라고 알고 있고, 확장량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토막이 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까지 에스카이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저장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에스카이가 어떻게 변화해 왔냐, 220달러에서 241을 거쳐서 가격이 계속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자율도 받쳐주고 KSP 가격도 나쁘지 않은 시점이 제일 고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1.5에서 1.0 갈 때는 또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163달러에서 계속 올라갔었죠. 계속 올라가다가 주춤하고 이번엔 계속 올라갔네요. 220달러가 이거 기준으로 평균치로 해서 이게 저점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고, 이거 기준으로 평균치라고 해서 따지면 이게 저점인 거고 이게 고점인 거죠. 전에 데이터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216달러까지 줄어들었지만 195달러 기준으로 어느 중간점까지는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뇌피셜이고 확정된 건 하나도 없고 결과적으로 차트가 없고 쓰임새가 없기 때문에 에스카이랑 카이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휴지 조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휴지 조각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결국은 KSP와 클레이튼의
어느 정도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은 테더랑 카이도 똑같은 게, 결국은 테더 수량이 유지가 돼야지 결과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이가 가치가 올라가면은 얘에 대한 가치가 얘 대비 줄어들었기 때문에 개수가 늘어나긴 할 거예요. 늘어나긴 할 건데, 결과적으로 얘 가치가 높은 상태에서 얘 가치가 높아지면은 결과적으로 얘 수량도 늘어나고 가치도 늘어날 거고, 그때 뺐었을 때 이게 반이 넘어갔을 때 저는 지금 30.95달러가 들어가 있지만 이거를 지금 이거 곱하기 2개인 거잖아요. 다 위스스로 하고 나서 28개를 이제 테더로 바꿨을 때 결과적으로 테더가 많이 있어야 되고 테더의 가치가 높은 상태에서 뺄 수 있어야지 최고 베스트인 상황입니다. 엄청 떠들었는데 혼자 열불 냈죠. 듣는 입장에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혼자 집에서 엄청 생각했는데 딱히 막 떠오르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냥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영상을 안 봤을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게, 코빗 상장, 바이낸스 상장, 뭐 업비트 상장, KSP나 클레이튼이 어느 거래소에 호재가 났다라 그러거나 CBDC에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나쁘지 않게 에스카이가 가격이 높은 상태라면 웬만하면 어느 정도 빼서 에스카이를 KSP로 옮겨놓고 익절을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 17일차부터 22일차 넘어오는 이 중간이 왜 없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6월 거의 말쯤 이 17일 이후에서 22일 사이에 클레이튼이 바이낸스 상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저는 아마 이때 한 $10,000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에스카이를 클레이튼으로 옮겨오면서 $11,000를 먹고서 다시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잠깐 옮겨서 탔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코인원에서는 그때 클레이가 대략 1,000원이었고 1,500까지 뛰었으니까 50%가 뛰었지만 저는 50%를 다 먹지 못했어요. 다 먹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클레이 스왑의 장점이 뭐냐면 이 업데이트가 생각보다 밖에보다 느리잖아요. 밖에보다 더 빠를 때도 있지만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시점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코인원이나 빗썸에서 클레이트나 KSP 가격이 높아졌다. 근데 클레이 수업에서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한번 옮기는 거를 추천드린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고요. 아마 비트코인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 많이 떨어져야 더 많이 올려칠 수 있습니다. 늦게 상승이 늦게 올수록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도 한번 봐드리면, 이거 다들 뭐 데이 차트 보고서 골드 크로스 날 것 같고, 뭐 6시간 봉 보면은 지금 횡보하고 있으니까 올려칠 때 훨씬 더 좋을 것이다, 4시간 봉도 지금 횡보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주봉 차트 보면 너무 암울하지 않느냐. 50일 차트가 15일 차트가 이제 내려가면서 아마 데드 크로스 나겠죠. 지금 그럼 어떤 상황이 올 거냐, 그럼 산을 그리게 돼 있어요. 원래는 지금 해당 차트 표가 지금 하나에 등산을 했고 하산을 해야 되는데 하산이 중간에 와 있고 지금 휴식기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걸 반 가르고 보면은 이거의 거울은 이거거든요. 이거의 거울도 이거겠죠. 그러면 이 반이 지금 쉬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하산을 하기 시작하겠죠. 주봉 차트만 봤을 때는.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일봉 차트 봤었을 때 일봉 차트 기준으로 15일선이 50일선 찍고 나면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전에 $500 했었을 때 15일선이 50일선 치고 골드 크로스 났을 때 어느 정도 또 올라가고 횡보하다가 계속 골드 크로스가 계속 나주면서 오늘의 장이 오지 않았었을까? 오늘의 장은 아니네요. 이번 연도 최고 높은 가치의 장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걸 한번 주봉 차트로 보자 이거죠. 주봉 차트로 봤었을 때 많이 암울한 상황이죠. 그럼 $500를 찍었을 때 2,600달러를 찍었었고 15일선이 내려왔을 때 생각보다 많은 하락을 겪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이랑 비슷한 게, 이게 한 산이라고 치고 중간이라고 치고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봉 크로스가 골드 크로스가 나면서 어느 정도 이게 지금 횡보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쭉 올라가고 있고 쭉 내려오지만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올라가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 주봉 차트도 골드 크로스를 나고 1600 나가고 지금 88,169
92,000원이 온다는 거죠. 네, 우선은 네, 그냥 희망 차트일 뿐인데 볼벤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암울하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볼벤 기준으로 하방 찍으면은 좀 내려가고 지금 이 차트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나쁜 편이긴 한데 네, 우선 좋게 생각합시다. 모두 즐거운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열심히 떠들었는데 목소리가 엄청 빨랐죠? 흥분해서 그래요. 영상 여기까지고요. 와, 15분이나 찍었네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클레이튼 메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